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 이렇게 자연이 크게 훼손이 돼서 개탄스럽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첫 순서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오늘 여수 MC 강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상 보니까요. 바다로 산으로 아주 바쁘게 다니신 것 같아요. 오늘 또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충격적인 리포트였어요. 허가받지 않은 돌산에 아니 저렇게 휑하게 도로가 나버린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좀 궁금증이 벌써부터 좀 생기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 현장을 갔을 때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왜냐하면 도로 폭이 그 수미터 수준이 아니라 거의 10m 가까이 폭이 넓었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그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등산을 해봤는데 이 길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 것인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결국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하면서 휴대폰 지도를 봤더니 제가 산 정상에 있었더라고요. 정상까지. 그러니까 정상까지 이어진 거의 10m 폭의 그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 도로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 도로는요, 임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도가 뭐냐면요, 그 이제 산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차가 오가야 할 때도 있고 장비를 실어 날라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길이 필요하니까 그 길, 그러니까 작업에 필요한 도로. 최소한의 길을. 그렇죠. 그래서 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도로 원래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임도는 통상 폭이 3m 정도라고 해요. 네. 하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3m가 아니라 그 10m에 가까운 굉장히 넓은 도로라서 그 결국에 이 길은 임도의 기준을 초과해서 여수시에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뭔가 손이 많이 간 것처럼 보이고 단지 작업만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은 이제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과 시민들도 좀 뭔가 도로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네, 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네. 위반 사항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임도 기준 위반뿐만 아니라 목재 폐기물 관리법이랑 소나무 재선충 관리법도 위반을 했습니다. 원래 산림을 사용하면서 목재 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이 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근데 해당 사업장은 분명히 나무를 베어서 분명히 목재 폐기물이 발생을 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옆에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재 폐기물을 반출을 했는데 그걸 미리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 불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길이 만들어진 지역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따라서 이제 소나무를 벌채하기 전에는 재선충병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출을 하지 않았었고요. 네. 그래서 위법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길 아랫부분에는요, 마치 카페를 만들려고 한 듯 터가 닦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수시는 이거 역시 허가받지 않고 건물에 터를 만든 것으로 보고 이거 역시 그 위법 사항에 추가를 했습니다. 예. 위법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이 넓은 도로에 강서영 기자 서 있는 거 보니까 폭이 정말 상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넓은 도로를 낸 이유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래서 공사 기획하신 분이랑 직접 통화를 했어요. 네. 공사를 기획하신 분은 인근에서 대형 펜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 관광 개발업자 A씨였는데요. A씨는 통화에서 산 정상에 동백나무 숲을 조성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길을 만드는 작업자가 실수를 해서 원래 이제 그 3m 정도로만 만들려고 했는데 그 실수 때문에 넓어진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실수로 실수로요? 저렇게까지 그렇죠. 넓게 하려면 이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실수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m로 허가받은 도로를 10m로 만든다. 이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3m 도로와 10m 도로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도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요. 인력도 다를 것이고 비용도 다를 것인데 과연 실수였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설득력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카페를 만들려고 했다. 뭐 주변에 레일바이크가 들어온다. 아니면은 짚라인이 들어온다. 그럼 이야기와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민들과 뭐 주변 사람들이 추론을 하는 것은 인근에 펜션 단지가 많은 만큼 관광 시설을 위해서 길을 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단순 실수라기에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 것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니 그런데 여수시도 문제인 게요. 어떻게 공사가 시작되고 5달이 지나서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의문이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해당 공사의 허가 날짜를 말씀을 해드리면 공사를 3월부터 할 수 있다라고 허가가 났어요. 실제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중턱에 3월부터 쭉쭉쭉 넓은 길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행인까지 여수시에 민원을 넣었다고 해요. 대체 이 산에 산중턱에 생기는 길이 대체 무엇이냐,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그러니까 여수시에 따르면 그냥 이제 임도로 허가를 받아서 길을 내고 있는 거다. 우리 그쪽에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3월부터 민원이 계속해서 빗발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관계기관들이 조금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중을 했더라면 이 위법 사항을 지금 현재 5달이 지나서 길이 다 만들어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 관계기관이 이걸 좀 이렇게 빨리 발견을 해서 적발을 했다면 좀 산림 훼손이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그 제 생각입니다. 아니, 네. 민원 사항이 저렇게 많이 들어올 정도면은 5달 동안 한 번 정도는 가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수시에 좀 해명을 요구를 했더니 가본 것이 맞다. 그런데 정말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들은 이야기만 말씀해드리면 네. 하지만 우리는 여수에 있는 모든 그 허가받은 모든 현장에 우리는 가야 한다. 딱 이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렇죠. 뭐 이제. 예. 이렇게 여러 곳에 가야 해서 발견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 네.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상한 부분은 또 있는데요. 네. 그 소나무 재선충병이 그러니까요.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라면 그 지역이 소나무 재선충병이라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누군가가 이제 길을 내겠다라고 허가 요청을 했을 때 재선충병 방제 계획서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요청을 안 했냐? 재선충이 발생하는 지역인지 몰랐냐라고 여수시에 그 질문을 했더니 알고 있었다. 다만 이제 공사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소나무를 피해서 길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허가를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이제 상식적으로 길을 낼 때 길에 따라서 그 나무를 베는 건데 소나무를 피해서 길을 내겠다라는 게 어떻게 소나무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여수시는 그 소나무 재선충 방제 계획서를 미리 받아놓지 않았던 거죠. 네. 저렇게 빽빽한 그냥 산 중간에 길을 내기 위해서는 글쎄요, 소나무를 피해서 길을 낸다? 이것도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건데 네. 어쨌든 뭐 이 정도까지 됐다라고 추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난개발이 또 이어지고 있는 돌산인 만큼 뭐 시민분들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에 이어서 또 이제 배를 타셨어요. 배를 그렇습니다. 탔는데 여름에 이제 주로 해파리가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서 화면 보니까는 가을인데도 해파리가 저렇게 많이 잡혔더라고요. 네,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원래 해파리 취재를 여름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태풍이 겹치면서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해파리 취재를 못하고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막 해파리가 너무 많다. 취재 좀 해주소. 막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연기까지 하시네요. 네, 뭐 그렇게 좀 재연을 해드리면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가을인데 해파리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3번을 물어봤어요. 3번을 물어보니까 그분도 좀 뭐지 싶었는지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겠다. 사진을 네. 봤더니 실제로 노무라이빛 해파리가 구름처럼 뭉게 그 그물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 크로스 체크를 해봤죠.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실제로 남해안에는 노무라이깃 해파리가 예년보다 훨씬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거를 확인을 했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그래프나 통계를 보시면 작년과 올해 들어서 해파리의 발생 그리고 발견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라이깃 해파리는 왜 이렇게 매년 발생할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무라이키 테파리는 동중국해에서 발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게 수상과학원의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네, 네. 이 노무라입기 테파리가 어민들에게 해가 되는 바다 생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영상을 보는데 생긴 것도 영 정이 안 가더라고요. 네, 해파리의 급증이 비단 돌산 앞바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밀도 해역이 고흥과 순천이 현재 그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해파리 문제는요, 이처럼 우리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컨대 올해는 더 올라가서 강원도 해역까지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난해에는 경북 해역까지만 해파리 주의보가 내렸었는데 올해 워낙 해파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출현하는 범위가 이렇게 넓어진 거죠. 그래서 또 올해 남해안에는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그러니까 6월부터 해파리 주의보가 내렸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고밀도로 출현하고 있는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요, 크기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그물을 파손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소득이 되는 물고기가 이 해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물에는 그 해파리만 걸려서 아이고. 어업인들 소득에도 좀 악영향을 아하. 미친다고 해요. 근데 또 문제는 이 해파리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해수욕장까지 밀려왔을 텐데, 맞아요. 네, 그 해파리에 사람이 쏘이게 되면 이제 통증이나 가려움, 그리고 부어오름 등을 느낄 수가 있고, 심하게 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쇼크, 그리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뭐 바다와 그리고 환경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추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네. 어쨌든 노무라이키 테파리가 비교적 따뜻한 동중국해에서 발원을 하기 때문에 수온 상승,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파리가 많아지고 있다고 추측은 할 수가 있긴 한데, 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해양 생태계 변화를 원인으로 꼽는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적이 사라진 거죠. 해파리를 네. 잡아먹는 천적, 바다거북이나 쥐치 등의 수가 줄어들면서 해파리 수가 늘어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해양 생태계에 변화가 발생한 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해파리뿐만 아니라 올해 여수에서는 특이한 바다 생물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많이 이슈가 됐던 그 청산가리 100배, 죄송합니다. 청산가리의 10배의 독성을 가진 그 스치기만 해도 위험할 수 있다는 아열대성 생물 파란 고리 문어가 발견되기도 했고, 네. 또 길이 5m에 달하는 식인상어 백상아리가 여수 그 향이람 맞아요. 인근 네. 해상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당시 취재할 때 제가 수산과학원 측에 이거는 고수온 그리고 그런 해양 환경이 뭔가 변화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물어봤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수산과학원 측의 답변이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SNS 등이 발달을 하면서 원래 출몰하던 생물들이 좀 더 많이 발견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어쨌든 이제 평소 보이지 않던 생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해양 생태계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활발히 연구하고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해양수산 분야 전문 기자답게 이렇게 많이 취재를 또 하신 것 같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도 이번 주의 뉴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 리포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현재 지금 코로나로 어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코로나로 도쿄 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일본산 참돔들이 국내로 다량 수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활어를 양식하는 어민들이 고통을,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수입 활어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치가 않다고 하는데요. 곧 이어지는 여수 MBC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친절한 기자들 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